여러분들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조직 얘기하지만은 특히 직무중심 조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직무중심 조직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는 있는데 조직도는 누구나 그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릴 수가 있지만 그 조직도가 직무중심 조직인지 연공서열형 조직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좌 모델링이나 걸 설명하면서 직무중심 조직의 실체가 이거다라고 보여줬고요. 직무중심 조직이 왜 중요한지도 제가 어제 지난 강의 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를 그리기보다는 조직도 속에 직무를 어떻게 설계해서 직무중심 조직으로 완전히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런 직무중심 조직을 통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강의 초장기에 제가 얘기했었죠. 이 풍토에 대한 중요성, 풍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점점 선진화되고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 그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경쟁자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좋은 제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좋은 상품과 좋은 상품은 세대에 따라 또 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는 지금 내가 비록 2등, 3등, 4등, 5등 하고 있다 할지라도 3년 후에 1등 할 수 있는 비결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풍토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과를 낼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풍토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많은 사람은 풍토 하지만은 실질적인 기업에서의 풍토가 뭐냐 그 실체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6가지를 딱 해요. 6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걸 바꿔야만 실질적인 기업 풍토가 달라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고 특히 경영자가 바뀔 때 또는 기업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풍토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또 하나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선이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삼성에서 엄청나게 좋은 인재를 초청해 왔는데 얼마 있지 못하고 회사 가둬버렸다. 또는 우리는 LG에서 엄청나게 좋은 인재 왔는데 2, 3년 지나가 보니까 그 인재가 깃불 없더라.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그 조직의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은 인재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나무와. 근데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원래 얻고자 하는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있는데 자기 땅이 척박해가지고 갈 때나 자라는 땅인 줄 모르고 삼성에서 좋은 A급 인재 들고 왔는데 별별 없더라. 얼마 아니고 나가더라. 이런 경영자가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제가 여기 오기 오늘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특강을 하러 가는데 그 회장한테 붙잡혀가지고 생각보다 1시간 동안 더 치킨이라고 느껴왔어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요 쌍둥이 빌딩에서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괜찮은 인재를 몇 사람 데리고 왔는데 1년도 안 돼가 다 가둬버리고 나갔대요. 근데 나가면서 그러니까 사표 낼 때는 다른데 뭐 이렇게 핑계 대고 나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부서장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나갈 때는 회사한테 뭐 사업한다니 뭐 한다니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직장으로 다 옮겼더라는 거예요. 옮기면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상당 부분을 일부를 그 회장한테 얘기해 주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회장님이 이제 오늘 특강 저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제 신박사님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저 지금 5시 30분에 중소기업 중앙에 강의 있어요. 그러면 30분만 딱 얘기하자는 게 얘기하기를 딱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그 부분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한 얘기는 이상하게 좋은 인재들을 참 비싼 연봉 주고도 뽑았는데 그 친구가 받는 연봉이 자기가 전 직장보다는 뭐 같거나 많지 않을지 모르나 새로운 인재는 기존 사람도 연봉이 많잖아요. 그죠? 뭐 자기 회사 기준 상당히 많은 연봉을 줌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라니. 못 버티라는 얘기, 그 얘기 한 거예요. 회장님께서 못 버틴다는 뜻이 일이 엄청나게
않고 어려워서 못 버틴다는 의미입니까? 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일이 어려서는 아니고 하면서 점점점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풍토 얘기. 회장님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어 보셨대요. 그 얘기부터 농사 짓는 얘기부터 쭉 하면서 결국 회장님께서 그런 인재가 왜 떠나는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의 풍토를 바꾸는 것이 회장님께서 해야 될 핵심적인 얘기가 된다니까. 자기는 풍토 개수가 굉장히 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호프데이도 하고 지금도 이제 워크숍도 가고 막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웃었거든요. 그걸 한 번 누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저거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풍토를 바꾸려면 뭐 해야 되냐고 묻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 얘기 못 듣겠다면서 그냥 다음번에 만났는데 일단은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권한 위임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나 LG에서 훌륭한 인재들 오면은 그 사람들이 본부장이나 임원하면서 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권한을 위임해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막상 불렀지만은 권한 위임이 안 되더라. 그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권한 위임이 왜 안 된 것 같냐라고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 담당 본부장이 해야 될 직무가 과연 명확하냐는 얘기예요. 그 담당 본부장의 직무와 사장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고 계셔야 돼요. 그 두 개의 차이는 뭐냐고 물었고 본부장 밑에 팀장의 직무와 본부장의 직무는 어떻게 틀리느냐. 첫째 그걸 물었어요. 두 번째 그 본부장한테 명확한 숫자로 나오는 정량적 목표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해야 될 성과들 되게 매출 이익은 숫자지만 사실 해당 본부장이 매출하고 이익을 책임지기에는 그 조직 기능별 조직이에요. 생산도 있고 영업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근데 주로 아마 생산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을 뽑았는데 매출 달성을 못하는 거 완전히 영업본부장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생산에서 열심히 영업에서 수출했지만은 생산에서 물건 못 만들어주는 거 영업본부장이 무슨 죄가 있냐 얘기죠. 원래 나오기로 한 신제품이 나오다가 시각청 통과 못했는 거 그게 영업본부장이 무슨 책임이냐는 얘기죠. 숫자는 단기적인 성과이고 직무 담당자한테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되는데 문제는 정성적 성과에 대해서 생각해봤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 그 질문이었어요. 결국 그 본부장이 직무도 명확하지 않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 위임이 되겠냐고 세 번째 그 얘기인 거예요. 회장님은 아무나 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직무도 명확하지 않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한 위임이 잘 안 되는 거죠. 많은 상무로 뽑았고 전무로 뽑았는데 이런 팀장 일을 시키듯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실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장님도 그야말로 나이가 70 넘으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처음 들어보셨대요. 풍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풍토라고 하면은 그냥 직원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로 협동 잘 안 된다. 조직 간에 벽이 높다. 그런 것만 풍토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지. 제가 말하는 게 풍토인 줄을 몰랐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슬라이드 다음 장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가 있고 이 얘기도 실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풍토, 그러니까 기업 풍토 실체 이거다. 이 6가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6가지 중에서 고치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지 밑에서부터 위로 못 올라간다. 반드시 순서가 이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명확성을 높이고 목표와 스탠다드를 높이는 거고 책임성을 높이는 거고 명성을 높이는 거고 이 명확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얘기가 좀 무지 많아요. 일반적으로서 기업에서 하는 미팅의 99.99%가 명확성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확성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뭔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걔하고 내하고 생각 다 틀리고 서로 미루고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회의 많이 하는 회사 아무리 위해서 회의조를 회의 못 줍니다. 이 명확성이 존재하는 한 회의를 줄일 수가 없어요. 회의를 줄인다. 명확성이 없는 회사가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과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방관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목표와 스탠다드거든요. 목표와 스탠다드인데 이게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책임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명확성이 높지 않으면요 목표와 스탠다드도 안 높아요. 일이 분명하지 않은데 스탠다드가 뭐냐면요
표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처리 수준 자체가 우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오늘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 좀 이따가 여러분 그 회사 살려볼 거예요 아마. 그 회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IT 회사예요. 중소기업인데 근데 IT 회사가 150명은 또 대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한 200억 하는 솔루션 개발해서 판매하는 여러분의 그 인터넷 뱅킹 하면은 보안 솔루션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님 불만 중에 하나가 수습 사원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수습 사원 평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수습 사원을 평가하는데 전부 다 대충 평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습 사원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표준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원래 뽑은 입사자 중에서 근질내가 절반도 없더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50% 남아있다. 50%는 근질냈다. 그러면 수습 사원을 평가하는 표준적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직원들 수준 자체가 낮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목표가 높고 아무리 직무가 잘 정리돼도 그 일을 인처리하는 사람 수준 자체가 낮으면은요 절대 보석과 안 날 뿐만 아니라 사장의 권한을 뺏어 부리는 거예요. 야 수습 사원 평가 다시 갖고 와. 사장이 다시 집하는 거예요. 원래는 팀장과 본부장이 끝나게 된 것을 표준적 프로세스가 개판이니까 권한이 뺏기는 거예요. 그냥 다시 사장이 갖고 와가지고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이거 한 적 있어? 사장이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조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표준적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수준이 낮게 되면은 권한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은 기업들의 2세라고 부사장으로 앉아있는데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부사장을 많이 봤거든요. 대구에 가면 있는 모 회사도 그렇고 안산에 있는 모 회사도 그렇고 2세가 나이가 40 중반 됐어요. 근데 경영 수업을 무슨 33부터 45까지 뭐 13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는 일 아무도 없어요. 지분 좀 다는 것 같고 다는 것 같는데 아직 하나만 안 넘겨주구만. 좋구만. 집 상수만 하는 거구만.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한테 지분도 다 넘어갔지만 아버지한테 13년간 눌려있으니까 지금도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사인 하나조차도 아버지한테 다 물어봐. 75대는 아버지한테. 그럼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뭐죠? 내가 보일 때는 저 경리부서에 있는 대리만도 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 그래요. 하는 거를 아버지한테 조언해주는 거.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면 아버지는 그 얘기 듣고 아들한테 제일 많은 정보를 들으니까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하는 말씀을 이 회장 하는 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저 웃었죠.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 추세는 계속 될 겁니다. 하면서. 근데 제 말 뜻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표준적으로 일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안 좋으면요. 절대로 책임자 권한이 안 됩니다. 그런 회사가 과연 보석과 낼까? 그냥 사업 아이템이 주어지는 대로 유지 수준이에요. 그냥 산업 성장률이 성장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 남들만큼 성장 못하기도 하고 대충 유지하다가 마는 딱 그런 회사. 그러다가 엄청난 깨끗이 큰 폭풍이 오면 그런 업체가 바로 딱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한 세대를 기업이 넘기 어렵다. 한 세대를 기업이 바로 문 닫는 거죠. 한국은 마지막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 산업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업종은 문 닫게끔 딱 돼 있어요. 부도 안 나고 문 닫으면 참만 다해요. 거기서 이제 아들이 다 떠받아야 되죠. 이성호 박사. 아들이 명색이 공학 박사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게 지금 현실이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런데 자 이런 직무 중심 조직에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직무 중심 조직에서 한 직무가 완전히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요.